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송창대 차장이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된 목적은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 교육공무직 퇴직급여 통합과 관련해서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좀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본청에서 공지가 나간 바와 같이 현재 아마 이제 그 대상자들, 교육공무직 대상자들 가입자 명부, 추객 자료를 작성하고 계실 텐데요. 그 자료가 완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학교나 기관에 계신 그 가입자분들의 퇴직연금을 본청 계좌로 이관할 예정이거든요. 그 이관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를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전과 관련해서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6가지이고요. 처음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학교나 기관의 급여 담당자들의 주요 업무 및 일정, 그리고 이제 저희 퇴직연금에는 2가지 제도가 있죠. DB와 DC가 있는데요. 각각 제도별 이전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그 업무 처리 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통합과 관련된 개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24년 연말에 그 각 학교와 기관에 있는 그 교육공무직 퇴직급여를 이전하기 위해서 본청과 농협은행이 그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 농협은행이 이제 통합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이전과 관련돼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 이전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급 학교 및 기관 단위로 운영 중인 현재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향후에는 본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각급 학교의 기관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DB와 DC 적립금을요, 본청의 농협은행 DB, DC 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또 세외퇴직금은 본청 세외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합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제도는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라고도 하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그리고 세외퇴직금 이렇게 3가지고요. 기관은 전체 947개 기관, 도내 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직종은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정원관리 38개 직종이 이번에 통합 대상이고요. 통합 대상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 이관제에 대상되는 부분은 저희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수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교원 대체 직종, 촉탁직,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다른 퇴직연금 제도에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은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통합 이관 제외 대상이 되는 그 직원분들은요, 현재 학교나 기관에서 현재 이제 퇴직연금 제도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계좌에 이제 계속 남아 계시면서 유지해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한 이번에 급여 이제 A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DB, DC, 세퇴직금별로 학교 기관에서 운용하고 계십니다. 요거를 경상남도 교육청 통합계좌로 적립금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DB는 DB 계좌로, DC는 또 DC 본청 DC 계좌로, 그리고 세액퇴직금은 본청의 세액퇴직금 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각각 제도별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좀 절차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도별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업무 처리를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본격적인 업무 처리에 앞서 용어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B형 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하고요.
DC형 제도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작성하고 계신 가입자 명부라고 하는 거는 DB형 제도, DC형 제도, 세액퇴직금 가입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엑셀 파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도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라 명칭하는 거는 경상남도 교육청 관할 공립학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은 교육청에 속한 학교의 기관, 직속 기관, 뭐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지원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 학교나 기관별에서 거래하고 계신 금융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금융기관. 요거를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각 학교 거래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아마 대부분 저희 농협은행일 텐데 이 외에도 뭐 경남은행이든 뭐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통합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번에 적립금을 본청으로 이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는 본청, DB, DC 계좌는 저희 통합퇴직연금 사업자인 농협은행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형 제도, DC형 제도는 각각 본청에 농협은행 DB, DC 계좌로 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각각 제도별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DB형은 현재 가입자 명부, 이전 대상자 아까 38개 직종 해당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한 가입자 명부를 각 DB 이번에 이전하시는 분을 작성해 주실 거고요. 그거를 작성이 완료가 되면 본청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 본청에서는 잘 작성이 됐는지 또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농협은행 쪽과 대사를 진행한 후에 만약에 이제 이게 잘 완료가 되면 대상이 확정이 되고요. 이 가입자 명부가 이제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학교와 기관은 퇴직연금 이전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신청과 관련해서 각각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신과 동시에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그 각각의 이전 대상 및 금액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 있는 농협은행 DB 계좌로 이전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류 제출하실 때요. 농협은행과 관련된 서류는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농협은행 외에 거래하고 계신 다른 그 금융기관들 서류는 좀 상이하거든요. 그거는 각각의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DC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제 DB형과 동일한데요.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거를 제출하고,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동일한데, DC는 가입자, 근로자분들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을 해서 퇴직하시기 전까지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요. 저희 이제 그 통합사업자인 농협은행이 개별로 학교에 연락을 드려서 근로자들과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전 신청을 하실 때는요. 학교 급여 담당자가 작성하시는 서류와 그리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셔서 그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B건 DC건 이전이 본청으로 완료가 되면 나중에 그 이체된 그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증빙을 요청하시게 되면 그 증빙에 대한 서류를 받으셔서 그 부분을 다시 본청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전에 대한 업무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담당자분들이 하셔야 될 주요 업무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공지가 나가서 가입자 명부, DB, DC 아마 세액퇴직금에 대한 이번에 38개 직종 이전 대상자에 대한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작성 중이신데요.
요 부분을 제출한 가입자 명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자 엑셀 아까 엑셀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 홍길동 기준급여나 추계액 그리고 입사일 뭐 기산일 요런 부분들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요 작성하신 수치가 저희 농협은행 전산상 가입돼 있는 기입돼 있는 수치와 맞는지 저희가 대조를 하게 됩니다. 대조 업무를 해서 이 명부와 상이할 경우에는 저희 금융기관의 변경 사항을 협의해서 가입자 명부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아마 요거와 관련해서 영업점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그렇게 돼서 인제 5월 말까지 만약에 인제 작성해 주신 명부가 저희 농협은행 정산상 뭐 크게 오류 사항이 있다 하시면 저희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명부를 다시 수정하실 텐데요. 수정된 자료를 다시 인제 완료해서 예 뭐 각 학교와 기관에 인제 지원청 제출하면 인제 본청으로 인제 제출하게 되죠. 각 지원청에서 취합해서 본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마 요 부분이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쪼금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게 인제 이전하기 전에 저희가 왜 요 가입자 명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냐면요. 요게 만약에 이전과 동시에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 더 번거롭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송 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이번에 인제 경남도 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950개 정도 되잖아요. 950개 기관 학교들이 이전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수정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한 업무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영업정과 협의해서 이 가입자 명부에 대한 부분을 다 완료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전하실 때 업무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영업점과 협의하셔서 고런 수정된 부분을 잘 오류 부분을 잘 작성해 주신다면 나중에 이전하실 때 오히려 이전 업무가 좀 편해지신다. 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제 세 번째는 요게 가입자 정보가 작성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우선 DB입니다. DB 이전 필요 서류 및 고거를 받으셔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고 부분을 예 이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 6월 2 일부터 6월 9 일까지 일 주일간 저희가 인제 이전 서류 작성과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 부분은 서류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인제 가입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기존에 인제転영 업무 해 보신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류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인제 서류를 굉장히 간소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공문이라든가 규약 수리통보서 사본이라든가 규약과 관련된 부분은 본청에서 이전하면서 공문으로 가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저희가 굉장히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간소화했다는 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DC와 관련된 건데요. 아까 인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DC는 가입자들 근로자분들이 직접 상품을 운용해서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업점에서 연락이 간다면 방문 일정을 협의를 하셔서 5월 말까지 상담 부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담 부스가 좀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다. 여의치 않으면 그거는 저희 전담 영업점을 지정을 할 거거든요. 전담 영업점 직원과 별도로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인제 관련된 DC 이전 서류 아까 앞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서류 작성하고 급여 담당자분들이 또 작성하시는 서류가 있거든요. 급여 담당자 부분들이 작성한 서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DB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양식을 받으셔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첨부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공문이 발송될 때
수리 통보서라든가 규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름이 될 거고요. 그게 서류가 완료가 되면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아까 이제 DB하고 좀 텀이 있죠. DC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서류 작성되신 학교 기관부터 이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게 이제 DB건 DC건 이전이 본청으로 적립금 이전이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되면 6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는 꼭 아까 말씀드린 이체 결과를 각각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계약 이전 내역 출력물을 받으셔서요. 그거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지원청에서 취합을 해서 본청으로 보고하는 걸로 저는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입자 명부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5월 20일까지 완료가 되면 DB에 대한 이전 신청은 바로 진행이 되고 그 중간에 DC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신 근로자들 운용 상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면은 부스 저희 영업점 직원이 방문을 하거나 또 구두상으로 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서류를 받고 다시 DC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6월 10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DC에 대한 이전 신청, 적립금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6월 말에 그 결과를 금융기관로부터 받으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는 그런 일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다음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서 약간 생략을 했는데 이번 이제 통합과 관련된 거는 왜 하냐,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제가 잠깐 생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이전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남 이외의 타 시도 교육청도 이렇게 본청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 관리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뭐 급여 지금 각 학교나 기관에서 그 급여 담당하시는 분들이 급여하고 이제 퇴직연금 업무를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퇴직연금 업무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관에 근무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퇴직연금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감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학교별로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예산을 받으셔서 수료를 내시잖아요. 그 수료를 이게 이제 적립금을 한데 모으면 그 적립금이 커지면 수수료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학교에서 내는 수수료의 합보다 통합해서 내는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그 큰 취지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합하는 취지는 첫 번째, 학교 기관의 급여 담당자분들의 퇴직연금 업무 부담 경감. 두 번째는 이런 그 통합을 운영함으로써 수수료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 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제도별 이전과 관련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세 번째 파트에서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에 대한 적립금 이전, 각 학교 기관에 있는 아까 38개 직종에 대한 DB 퇴직연금을 교육청 본청으로 어떻게 이전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DB 적립금 이전 절차 업무 흐름도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통합 대상은 38개 직종의 교육 공무 직원이고요. 학교 담당자, 지금 현재 퇴직연금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농협은행으로 본청의 이제 통합 사업자는 농협은행이니까 농협은행 DB 계좌로 이전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는 뒤에 이제 서류 작성 때 말씀드리겠지만 근로자가 이제 본인 서명하고 자필 서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계약 이전 신청서 상에 본인의 성함하고 생년월일, 자필 서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청, 본청 담당자는 이관 금액을 수취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는 38개 직종의 직원이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정원관리의 직종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직종은 현행대로 그 DB 계좌에 그냥 남아 계시면 됩니다. DB 계좌에 남아 계시면 되고, 이분은 이제 별도 조치가 없죠. 그 근로자들은. 예,
교육청 담당자도 뭐 이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절차는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적립금 이전 업무 흐름도인데요. 붉은 점선 박스 부분이 각 학교 기관의 그 담당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하고 계신 가입자 명부 엑셀 그 서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본청에서 확인해서 아마 가입자 명부를 확인시켜서 정당하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DB는 그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요청하셔서 계약 이전 시 작성한 서류를 요청하시고 그 서류 작성하신 다음에 서류 제출과 동시에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신청해 주시면 각 금융기관들이 그 서류를 금기로 해서 본청에 그 퇴직연금 그 관리점 DB 계좌로 DB 이전 금액을 송금하게 됩니다. 우선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DB 적립금 이전에 대한 예시를 좀 도식화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 부분은 정원관리 직원, 이번 38개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이고요. 붉은색은 정원관리위의 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네 분이 다 정원관리 직종으로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네 분이 교육청, 본청, DB 계좌로 다 이전하시죠. 이 네 분이 요거를 저희는 전부 이전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전부 이전. 전부 이전이고요. 자, 두 번째 학교는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DB 그 계좌에 두 분은 정원관리 직원이고 두 분은 정원관리 외 직원입니다. 요 경우는 요 두 분만 두 분만 이제 본청 DB 계좌로 이전하시게 되고 요 두 분은 그냥 학교 DB 계좌에 그대로 남아 계시게 되죠. 그래서 두 분만 이제 DB 계좌로 이전하시면 되는데 요 경우는 저희가 일부 이전, 일부 이전이라고 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도식화해서 예시를 봤고요. 아마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각각 어느 학교든지 두 가지 케이스에 다 해당하실 겁니다. 자, DB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세부적으로 그 DB 급여 담당자, 학교 담당자가 하셔야 될 그 업무 및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입자 연구를 제출해 주신 거를 지금 저희가 현재 그 교육청에서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대사하고 있습니다. 대사하고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오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수정하라고 요청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업점 담당 영업점 직원과 업무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5월 20일까지 수정 제출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 저희가 5월 20일까지 저희가 수정 자료를 드릴 거고요. 5월 말까지 그 자료를 다시 받으셔서 수정하실 학교나 기관이 있으신 경우는 그 수정 자료를 5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초부터는 6월 2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셔가지고요.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서류 계약 이전 신청서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신청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성함, 생년월일, 본인 자필 서명, 자필로 해주셔야 돼요. 서명, 사인 이렇게 해주셔서 서류가 작성이 완료되면 바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서류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이전하겠다.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완료가 되면 계약 이전이 완료되면 계약 이전 내역, 퇴직연금 계약 이전 내역 출력해달라 영업점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그 수령하셨다가 6월 말 정도에 지원청으로 보고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이전 요 내역은 이관 접수일부터 아마 3영업일 이후부터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좀 번거로우신 업무시겠지만 여기가 좀 길죠. 가입자 연부에 대한 그 수정하고 가입자 연부가 완료가 돼야 이제 나중에 이전하실 때 업무가 좀 편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완료되면 DB와 관련해서 학교 급여 담당자분들이 작성하실 서류는 요 계약 이전 신청서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계약 이전 신청서 하나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업무가 이제 저희가 서류 작성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좀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인제 나중에 인제 작성 서류를 받고 나서요. 요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텐데요. 어 우리가 인제 저희가 인제 이전하는 시점에 어떻게 이전을 하느냐, 어떻게 이전을 하냐면 저희가 인제 그 가입자 그 아까 명부 자료를 다 받아서 대사하고 있는데 그 인제 완료가 이제 수정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제 그 수정된 완료된 자료 다시 인제 오류까지 수정된 완료 자료를 저희가 인제 본청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 그때 인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이 추계액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인제 본청으로는 100만 원이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제 정당한 이전이 되는데 요게 인제 이전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추계액 대비 적립 비율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DB 적립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고 추계액이 100 이에요. 이걸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딱 100%가 되죠. 그러면 인제 뭐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의 추계액 100 만큼 인제 본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계액은 100 인데 저희 전산상에 농협은행 전산상에 적립금이 90 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게 백분율로 환산하면 90% 잖아요. 요 경우에는 퇴직금 추계액이 100이 다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비율만큼만 갑니다, 이전이. 예 이율이 예 이전이 비율만큼 아까 90% 니까 추계액은 100 이지만 아까 적립금이 90 이었으니까 90% 잖아요. 그래서 90만 원만 본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예. 요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추계액 비율이 추계액 대비 적립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가 인제 저희 농협은행에서 산출을 합니다. 예 농협은행에서 산출해서 알려드릴 텐데 예 실질적으로 아마 요게 인제 100% 미만이어서 예 추계액 대비 적립 비율이 100% 미만이어 가지고 어 100%가 이관이 안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제 본청에서도 알고 계시거든요. 예. 본청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시지만 혹시 참고로 예 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DB 가입자 한번 정당 A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학교의 DB 적립금이 현재 300만 원인데 가입자가 3명 있습니다. 예 가입자가 예 동일하게 추계액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요렇게 되는데 이번에 요 이관 대상자는 맨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이관 대상자 이 100만 원을 이관하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 적립금이 300만 원이고 추계액이 300 이기 때문에 합계하면 300 이죠. 예 100% 입니다. 적립 비율이 100% 인데 이 경우는 요 맨 위에 계신 분의 100만 원이 본청 DB 계좌로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가능한데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적립금이 300만 원인데 각각 가입자별 추계액이 13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 인제 똑같게 예 해 보시 그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그 추계액 대비 적립 비율이 76.9% 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자 130만 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다 이 130만 원이 이전이 안 되고요. 130만 원 곱하기 그 비율 아까 76.9% 그래서 약 100만 원이 본청 DB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아 DB 지급이 되니까 자 이 경우에 그럼 만약에 130을 다 넘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야 30만 원만 추가 입금하면 되지 않냐." 근데 DB는요. 가입자별로 추계액이 가지 않습니다. 요 입금한 게. 그 이 30만 원이 골고루 비율대로 가게 되거든요. 비율대로. 예. 이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골고루 이 세 분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면 예 추계액을 자 적립금이 인제 아까 300만 원에서 추가 입금해서 330만 원으로 늘었고 예 390만 원 인제 추계액은 390만 원 그대로죠. 이럴 경우에는 비율이 84.6% 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 입금하게 되면 예 각각 가입자별로 동일하게 비율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11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추가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추가 입금하 만약에 진짜 가려면 예 3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을 입금해야겠죠, 90만 원. 근데 지금 아마 인제 본청에서 예산 관련 문제로 추가 입금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100% 이렇게 사례 두 번째와 같이 100% 미만인 학교가 있다 하면 요 비율대로만 우선 지급이
되고, 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본청에서 예, 아마 해결하는 걸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교가 DB 적립금 이전하는데 추객 대비 적립 비율이 100% 미만이다. 예, 이런 두 번째 사례처럼 100% 이전 대상자의 추객만큼 이전이 안 되지만 비율만큼 넘어간다. 그 정도만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그 예시를 통해서 봤고요. 이제 그 급여 담당자분들이 작성하실 서류, 예, 서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서류 목록은 저희가 농협은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현재 학교 기간에 이제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농협은행이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농협은행에 뭐 우리 이제 이전할 건데 서류 좀 줘 하면 이제 그 계약 이전 서류 관련된 서류를 드릴 텐데 요 뒤에 이제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은행 양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학교 기간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농협은행 외 금융기관인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에 이전 신청 서류를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서류 해당 금융기관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이전 신청서, 예, 계약 이전 신청서가 있는데, 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시에서 보시면 전부 이전이 있고 일부 이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부 이전. 양식은 똑같은데 좀 체크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에 대한 우리 학교가 만약에 DB 가입자, 현재 가입자가 38개 정원관리 직종인데 전부 본청으로 DB 계좌로 간다 할 때는 이제 전부 이전 양식은 동일한데 전부 이전 쪽으로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부 이전하게 된다. 만약에 가입자가 이제 DB 계좌에 한 명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는 이제 계약 해지 신청서라고 해가지고 DB 계좌를 해지 해서 하는 신청서 요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전부 이전 시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아까 보셨죠? 4명인데 2명만 본청으로 가고 2명은 남는다. 우리 학교에. 그럴 경우는 일부 이전, 일부 이전 체크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꼭 필요 서류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입자 명부를 수정하고 오류 사항을 발견하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청할 때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 서류는 아니고 오류 사항이 이제 뒤늦게 발견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영업정과 협의해서 다시 가입자 명부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셔서 예, 그 부분이 필요한데 요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계약 이전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 필요한 다른 서류들은 교육청에서 시행 공문을 통해서 저희 농협은행 쪽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DB를 이전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부 이전인데요. 전부 이전일 경우에 자, 아까 이제 전부 이전이건 일부 이전이건 이 서류 양식은 동일합니다. 예, 양식은 동일한데 서류가 요런 서류를 영업점에 요청해서 받으면 되겠구나. 예,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선 전부 이전할 경우에 양식은 동일하지만 어디에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확정 급여형이니까 DB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기본 정보에 학교의 기본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땡땡땡 초등학교 고유번호 기재해 주시고 계좌번호를 모르실 경우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셔서 그 DB 계좌번호, DB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급여 담당자분 연락처를 여기 기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계약 이전 정보는 자, 전부 이전이죠. 전부 이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계약 이전 사유는 합병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체받을 퇴직연금 사업자가 농협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은행, 이체금융기관명 농협은행, 그리고 이체 계좌번호는 요 계좌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요 계좌번호 해서 예금주명은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1번과 2번이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인제 요 3번이 그 이번에 그 이전 본청으로 이전하시는 38개 직종의 근로자분들이 기재해 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인제 그 대상자가 자필로 본인 성함, 사인, 생년월일, 성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완료가 되면 쭈루루 적으시겠죠. 그다음에 인제 이전 신청한 그 서류 영업점에 작성하시는 날짜, 그리고 이제 여기 명판, 명판 학교 명판과 학교장님 직인을 찍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인제 여기가 최대 10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번에 이전 대상하는 선생님들이 근로자분들이 10 명이 넘는다. 10 명이 넘을 경우는 자 요게 인제 계약 이전 대상자 명부라는 추가 작성이 있거든요. 고 서류를 하나 영업점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셔서 고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거든요. 계약 이전 대상자 명부. 10명 이외에 추가하는 부분 가입자가 있다. 근로자가 있다면 그 10명 이외에 또 추가되시는 분부터 이렇게 적으셔서 계약 이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요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인제 전부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전부 이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DB 계좌에 우리 가입자가 이제 없어요. 직원이 없어요, DB 계좌에. 그러면 계약 해지 신청서를 학교 담당자분이 작성해 주면 된다. 전부 이전 없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전 신청서와 작성하신 건 똑같습니다. 확정 급여요, 기본 정보 이게 적어 주시면 동일하고요. 자, 해지 사유에는 합병 영업 양도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고, 해지 기준 일자는 교육청의 이전 신청 일자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판과 똑같이 인감 찍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경우에 제도를 이제 폐지하는 거거든요. 이 DB 계좌를 우리는 안 쓰겠다 향후에. 그래서 이제 필수 서류가 계약 해지 신청서, 요거 지금 작성해 주시는 계약 해지 신청서와 규약을 관할 노동청에 폐지한다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나서 그 "폐지가 완료됐어요." 하고 인제 그 관할 지청에서 공문을 보내 주실 텐데, 그 4 번 요 두 가지를 제출해 주셔야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왜 제도를 폐지하느냐? 자, 왜 폐지를 하냐면요. 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향후에 가입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이전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하게 될 때 추계액만 이전되거든요. 추계액만. 그 가입자별의 추계액만 이전하게 되고요. 이자 부분, 예. 이자 부분은 그 학교 DB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DB 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향후에 만약에 가입자가 빨리 추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DB 계좌에 그 이자 부분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수수료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수수료에 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예산 신청하셔 가지고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또 예산 신청해서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부 이전하게 되면 계약 해지 신청서와 규약 폐지를 해서 그 사본을 해서 제도 폐지하신 다음에 향후에 나중에 인제 DB 신규 가입자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신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꼭 반드시 전부 이전일 경우는 요 부분을 꼭 작성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제 일부 이전에 대한 부분, 아까 양식은 전부 이전과 양식은 동일하고요.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고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 급여형 DB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기본 사항은 똑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기재하시는 거 오른쪽에도 제가 인제 상세하게 적어 놨고요. 자, 주의하실 게 이제 일부 이전이니까 일부 이전에 체크하셔야죠. 일부 이전에. 자, 합병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체받을 퇴직연금 사업자 농협은행, 그리고 계좌번호 농협은행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렇게 또 동일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예금 주명도 동일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부 이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이전에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인제 하나 좀 다른 게, 전부 이전은 어차피 전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추계액 대비 적립 비율 이게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전부 넘어가는 게 이제 어차피 적립 비율대로 넘어가는데, 일부 이전에 인제 일부 가입자가 남아 있잖아요, 또 학교에. 학교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요 대상 가입자의 추계액의 합과 적립 비율과 계약 이전 금액. 자, 100% 이상이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요 추계액만큼 다 100%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100% 미만인 경우도 있죠. 100% 미만인 경우는 100% 미만인 경우는 요 뭐 해당하는 금액의 곱하기 그 적립 비율 90이면 요 금액의 90% 밖에 계약 이전 금액이 안 됩니다. 자, 요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이번에 우리 대상 가입자들의 추계액의 합이 얼마야, 적립 비율이 얼마야 해서 요거를 문의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게 문의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103%면 103%만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 이상이면 100% 이상이면 요 추계액만큼 넘어갑니다. 미만일 경우는 그 비율만큼 넘어가고요. 그거는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은 요 부분, 요 부분 하나 더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전 대상 되시는 분들, 이전 대상 안 되시는 분은 적으시면 안 돼요. 이전 대상 되시는 분들만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아까 혹시 또 이전 대상 되는 분 10명이 넘는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계약 이전 대상자 명부 추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명판하고 직인 날인하시면 일부 이전에 대한 서류도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뭐 일부 이전과 전부 이전 동일하게 뭐 어떤 학교는 일부 이전일 거고 어떤 학교는 전부 이전이겠지만 그 서류 작성해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이전 신청을 해주시면 이전이 전문급에 대한 이전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10명이 추가될 경우에 추가되시는 부분부터 작성하시면 된다. 이거 이전 대상자 명부는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 제도 DC에 대한 부분, 이전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전 절차 업무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DB하고 동일합니다. 이번에 이제 통합 대상은 38개 직종 교육 공무직원이고요. 자, 농협은행으로 이관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학교 담당자는, 근로자는 아까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계약 이전 신청서에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운영하실 상품, 그 서류를, 필요 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근로자는 이제 할 업무가 DB보다는 이제 좀 추가되는 게 있죠. 그리고 교육청은 이관 금액을 수취하시면 되고, 정원관리 직종은 38개 직종 외 직종은 현행대로 학교 DC 계좌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그분들은 별도 절차가 없고요. 교육청 담당자도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붉은 점선 박스에 있는 부분이 학교나 기관에 있는 급여 담당자분들이 해주실 업무입니다. 첫 번째는 이 DB와 마찬가지로 엑셀로 된 가입자 명부 작성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명부가 확인이 되면 수정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드릴 거고, 자,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 그 퇴직연금 사업자의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작성할 서류를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근로자, 근로자는 상품 상담, 요 상담을 진행하셔서 퇴직연금 사업자 상담을 진행한 후에 근로자, 요거는 이제 근로자가 하는 겁니다. 상품 운용 지시서, 요거는 학교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상품 운용 지시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는 아까 말씀드린 요 계약 이전 시 필요한 서류와 근로자가 작성한 서류를 같이 첨부하셔서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에 제출해 주시면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관 금액을 교육청 DC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DB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는 DC 가입자들이 이번에 본청 DC 계좌로 전부 간다. 4명이 전부 다. 이럴 경우는 이제 전부 이전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학교에는 4분이 있는데 2분만 본청 DC 계좌로 간다. 이렇게 2분만 간다. 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요거를 일부 이전. 요 2분은 기존 학교 기관 DC 계좌에 그대로 나오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이제 그 운영 상품 이게 이제 가입자분들이 아마 학교 담당자들 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그 실물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자, 우선 사례가 2가지가 있는데 요거 그냥 참고로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그
학교에 그 이전하시는 근로자가 문의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학교의 현재 기관, 학교 기관의 퇴임연금 사업자, DC 퇴임연금 사업자가 농협은행인 경우입니다. 농협은행, 그러니까 현재 학교 기관의 퇴임연금 사업자가 농협은행이죠. 예. 그리고 교육청의 DC 계좌도 농협은행이죠. 예. 이럴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이전 대상자분이 상품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과 농협은행 저이용 디폴트 옵션을 하고 있다 하면 요 상품 그대로 본청 DC 계좌로 이전을 합니다. 예. 이전을 합니다. 그대로 이 상품 그대로. 그런데 두 번째 사례는 학교 기관 DC 퇴임연금 사업자가 제가 경남은행 예시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다. 자, 학교의 퇴임연금 사업자는 경남은행이고 본청의 DC 계좌는 농협은행이죠. 이럴 경우는 상품이 못 갑니다. 예, 상품이 못 가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번에 이전 대상자는 상품 요 두 가지를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서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요 현금화 하셔서 요거를 다시 DC 계좌에 오시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운영하실지 또 운용 지시서를 서류를 작성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학교 퇴임연금 사업자는 농협은행이고 본청도 농협은행이다. 이럴 경우는 이전 대상자가 상품이 그대로 이전이 된다. 이전이 되고요. 우리 학교 퇴임연금 사업자는 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 경우는 이 이전 대상자의 상품을 매도하고 현금화한 다음에 이전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조금 절차가 있다. 요거는 이제 뭐 교육 담당자들이 이제 가입자들이 문의하시면 그렇게 안내를 좀 저희 영업점에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혹시나 이제 가입자분들의 문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의 일정인데요. 자, DB와 마찬가지로 그 엑셀 양식 가입자 명부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대사하고 있는데 대사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탁드릴 마음이 생각이 있습니다. 영업점하고 이제 협의하셔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온 그 엑셀 서류를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적었어요. 학교나 이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적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 학교 담당자분들이 좀 업무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 DC로 운영하시는 부분은 두 파트죠. 뭐냐면 순수하게 DC를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분은 예전에 이제 DC를 했는데 난 DB 하고 싶다. DB 하고 싶다 그래서 DC를 하시다가 DC에 대한 거를 납입 중단. 더 이상 부담금을 DC 계좌에는 넣지 않고 그리고 이제 DB로 전환하신 분들이 있죠. 크게 보면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지금 온 거는 제가 본 그 엑셀 양식에 온 거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현재 예전부터 DC를 계속 하셨던 분들. 근데 지금 DC가 납입 중단된 분들도 이제 교육청 DC 계좌로 이전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중단되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엑셀 그 서식에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 엑셀 가입자 명부의 양식을 근기로 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업점과 반드시 협의하셔서 그 DC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 대한 부분을 혹시 누락이 됐다 하면 그 부분을 꼭 챙기셔서 영업점과 협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게 인제 완료가 되고 저희가 수정해서 5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된 자료를 본청에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작성되는 중간에 저희 영업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학교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이 가서 아까 이제 근로자들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방문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 영업점 직원과 협의하셔서 서류만 가입자가 서류만 작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5월 13일부터 한 일주일간 20일까지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예. 연락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농협은행 외 사업자, 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쨌든 아까 현금화해서 이제 상품이 넘어와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걸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전담 영업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농협은행 외 뭐 경남은행이 현재 우리 사업자인데 그 부분도 연락을 드릴 거고요. 예, 드리고 이제 부스를 진행하는데 21일부터 말일까지 5월 말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상담 부서가 여의치 않다. 이럴 경우는 저희 전담 영업점 직원이 별도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그 안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DC 이전 서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간 이전 서류 작성, 아까 이제 가입자가 서류안 작성하고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첨부해 주셔서 그거를 저희 영업점에 주시면 바로 이제 이전 신청이 됩니다. 이전 신청이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서류 말씀드리겠지만 DB와 마찬가지로 뭐 규약 수리 통보서라든가 규약에 대한 부분, 뭐 공문 이런 것들은 그 교육청 본청에서 농협은행으로 고무를 발송하는 걸로 가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기관의 급여 담당자분들이 작성하실 서류는 뒤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 이전이 완료가 되면 퇴직연금 계약 이전 내역을 출력하셔서 수령하신 다음에 그걸 보관하고 계시다가 해당하는 날짜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가끔 DC가 아닌 가입자 10인 미만인 학교들이 기업형 IRP를 운영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기업형 IRP. 그거는 동일하게 DC 이전과 동일한 절차로 이전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전 신청 서류 목록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 DB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농협은행 금융기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우리 학교가 지금 농협은행에 가입이 안 돼 있다. 퇴직금 사업자가 농협은행이 아닌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서 서류를 수령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는 계약 이전 신청서 아까는 DB는 전부 이전, 일부 이전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계약 이전 신청서 전부 이전이건 일부 이전이건 하나입니다. 하나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아까 이제 농협은행이 지금 현재 학교 퇴직금 사업자고 본청으로 이전한다. 본청 DB 계좌, DC 계좌, 그 본청 DC 농협은행 계좌로 이전할 경우는 이게 이제 현물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상품 그대로 옮기는 걸. 상품 그대로 가입자 근로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신서를 한 분씩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까 DB처럼 주르르 작성하는 게 아니고 1인당 하나씩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거를 만약에 이전 대상자가 5명이다. 그럼 그 이전 신청서를 5부 작성하셔야 돼요. 5부. 5부 작성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DC도 5명이 다 간다. 본청으로 전부 이전이죠. 가입자가 없다. 이럴 경우는 계약 해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근로자 서류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영업점에서 챙기실 텐데요. 근로자가 작성한 서류는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해지 계약 이전 신청서와 뭐 해지 신청서까지 만약에 작성하셨다 하면 요 서류를 같이 근로자가 작성한 서류와 같이 해서 영업점에 제출해 주셔야 이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류 사항을 반영해서 가입자 연구를 드리긴 하지만 이전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영업점과 협의해서 다시 가입자 연구 수정하실 반드시 필요 서류는 아닙니다. 3번은. 그 4번은 요 공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 이전을 요청한다는 공문하고 이제 그 규약하고 수리 통보서 4번 이런 것들을 공문과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걸 가름하니까 학교에서 신경 써주셔야 되는 서류는 급여 담당자는 요 계약 이전 신청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전부 이전일 경우는 계약 이전 신청서까지 그리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요게 있다.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청소료 목록은 저희가 인제 영업점하고 아마 연락을 드릴 텐데요. 영업점에 연락하셔서 인제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요. 그 상담 일정이 인제 조율이 되면 저희가 방문하거나 혹시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제 다른 걸로 안내를 드릴 텐데, 저희가 방문 일정에서 인제 학교로 직접 방문하게 되면 뭐 제도라든가 뭐 상품에 대한 부분, 가입자분한테 운용 지시서 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용 지시서 외에 필요 서류들, 그런 부분에 대한 작성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DC위 이전 서류 신청, 서류 작성하는 방법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이전 신청서는 아까 동일해요. DB하고 동일한데 이제 좀 체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 다르고요. 샘플은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DC입니다. 자, DC니까 여기 DC 확정 기여형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기본 정보는 마찬가지로 땡땡 초등학교 고유번호 작성하시고, 계좌번호 요거는 이제 DC 계좌번호겠죠. 그 학교 운영하고 계신 현재 DC 계좌번호를 모르시면 영업점에 문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건 급여 담당자, 학교 급여 담당자 연락처 적어 주시고. 자, 전부 이전이건 일부 이전이건 중요한 게요. 자, 다 일부 이전. 그래서 여기 지금 전부 이전, 일부 이전 제가 구분을 안 해놨죠. 무조건 우리 학교는 전부 이전이건 일부 이전이건, 자, 일부 이전, 일부 이전에 체크한다.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가 여기 써놨죠. 전부 이전되는 경우라도 일부 이전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 일부 이전에 체크해 주시면 된다. 예. 또 아니라 합병, 사유는 합병, 이체받을 퇴임연금 사업자 농협은행,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계좌번호, 요 계좌번호 아까 DB 계좌번호하고 틀립니다. 요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예금 주명은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까 본인이 그 가입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그대로 가는 게 그 가입자한테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쵸? 본인들도 그걸 원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현물 이전에 체크해 주시고, 해당하시는 이번에 이전하시는 분의 성함하고 사인을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각각 한 부씩 작성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5명이면 요 계약 이전 신청서를 5부, 예, 5부, 1인당 한 분씩 작성하셔야 된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급여 담당자가 챙겨 주셔야 될 계약 이전 신청서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게 이제 각각 한 분이니까 여기 10명 주르르 안 적겠죠. 요거 아까 홍길동 성함, 사인, 생년월일, 성별 체크해 주시고, 명판, 직인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자, 5분이면 요 5개가 명판이나 직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현물 이전을 원하시는 경우는 각각 가입자별로 계약 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줘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만약에 이제 5명이 본청 DC 계좌로 다 간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는 전부 이전, 이제 요거는 전부 이전, 근로 전부 이전된 경우에 계약 해지 신청서. 아까 DB하고 양식은 동일한데요. 확정 기여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기본 정보는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합병 양도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교육청의 이전 신청 일자 기재해 주시고, 명판, 직인 찍어 주시면 이전 신청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신청서와 이 신청서와 우리 제도 폐지 관할 지청에 신고하신 그 수리된 공문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이 해당 학교의 DC 계좌는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 1시간에 걸쳐서 교육청 이제 학교에 있는 DB, DC 적립금 이전과 관련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시도교육청은 제가 이제 통합을 해보면 제일 좀 학교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좀 귀찮으신 게요. 뭐 다른 업무도 다 귀찮으시겠지만 가입자 명부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번거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통합을 많이 해본 경험상 요거를 명부를 다 수정해 놓고 완료를 안 해 놓으면
오히려 그거를 인제 중간중간 하게 되면 학교도 힘들고 저희 영업점도 힘들고 그 본청에 계신 담당자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저희 영업점과 항상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 가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항상 이렇게 대조해서 그 오류 부분들을 또 찾아 드리고 다시 통지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번거로워도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DC 같은 경우 확정 기회형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납입 중단 대신 그 현재 인제 운용은 되고 있어요. 예. 돈만 안 들어가는 거죠. 부담금만 안 들어가고 현재 인제 있는 자금은 계속 그 가입자분들이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DC 가입자 정보 엑셀에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이전이 가능하다. 그 부분은 영업점과 협의해서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전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공문이 나가고 나서 거의 한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 업무가 이제 적립금 이전되는 게. 이게 인제 경남 같은 경우도 타 시도부에 제가 비교해 보면 학교 숫자도 거의 1,000 개에 가깝고 가입자 부분도 지금 또 굉장히 많고 또 DC까지 이전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옆에 항상 농협은행이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항상 영업점에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쪼록 예 이전하시는데 잘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완료가 되면 또 이제 그만큼에 대한 학교에 대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니까요. 예. 그 부분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지금 쪼끔 힘들더라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잘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영업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